이것만 바꾸면 통장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우리는 늘 돈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다. 월급 날만 되면 잠깐 불어났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바닥을 드러낸다. 분명 마음속으로는 이번 달만큼은 꼭 아껴야지라고 다짐했지만 왜 우리의 통장은 늘 빠르게 말라갈까? 많은 사람들은 더 벌어야 돈이 모인다고 믿지만 자산 전문가로서 나는 단언한다. 당신의 통장을 바꾸는 힘은 수입이 아니라 패턴에 있다. 지금의 소비 패턴, 돈을 바라보는 시각, 매달 반복되는 금융 습관.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만 바뀌어도 통장 잔고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1. 돈이 새는 진짜 이유는 크게 쓰는 돈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소비 문제를 큰 지출에서 찾는다. 명품을 샀거나 여행을 갔거나 커다란 가전을 들이거나 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후회한다. 하지만 실제로 분석해보면 통장을 갉아먹는 건 그 지출들이 아니다. 자산 관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가계부를 분석해보면 그들의 통장을 말리는 건 놀랍게도 작고 반복적인 소비지 즉 습관성 지출이다. 커피값, 배달비, 구독료, 편의점 지출 등 매일 5번씩 손가락을 움직여 결제하는 이 작은 비용들. 이 지출 구조는 마시듯 돈이 나가는 유형이다. 사람들은 이 금액들이 쌓여 얼마가 되는지 실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매달 반복되면 연간 수백만 원이 넘는다. 여기에 유사한 소비 패턴이 겹치면 금액은 더욱 불어난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지금 바꿔야 할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다. 2. 통장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단순화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모이지 않으면 더 복잡한 방법을 찾는다. 투자 공부부터 해야 하나? 부동산을 알아봐야 하나? 주식은 언제 사야 하나?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돈이 쌓이는 사람들의 첫 번째 전략은 항상 단순하다. 내가 컨설팅했던 자산가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돈의 흐름을 단순하게 만들지 않으면 자산은 절대 불어나지 않는다. 단순화란 무엇일까? 바로 모든 지출과 모든 저축의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소비 패턴은 대부분 지나치게 산만하다. 여러 계좌로 돈이 흩어지고 자동 결제는 어디서 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가 수십 개씩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통장 잔고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싶다면 해야 할 첫 변화는 이것이다. 들어오는 돈은 한 곳으로, 나가는 돈은 보이는 곳으로. 한 달의 총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구조가 갖춰지면 놀라울 정도로 통장 잔고가 빠르게 회복된다. 왜냐하면 어디서 새는지가 보이기 때문이다. 돈은 새는 곳을 막는 순간부터 모이기 시작한다. 3. 저축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번 달은 꼭 아껴야지라고 말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의지로 돈을 모으려 하기 때문이다. 부자가 돈을 모으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그들은 의지를 쓰지 않는다. 대신 시스템에 돈을 맡긴다. 시스템의 핵심은 선저축 후지출이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계좌로 빠져나가도록 걸어두는 것.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통장 잔고는 완전히 달라진다. 왜냐하면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남은 돈으로 저축하려고 한다. 하지만 남는 돈은 절대 없다. 월급은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관리하라고 주는 돈이다. 선저축 구조를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통장에 남은 돈만큼만 소비하게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비를 줄이려는 본능이 작동한다. 돈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강제로 당신을 절약형 소비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 방식은 의지의 힘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 단 한 번 설정해두면 평생 돈이 쌓이는 구조가 완성된다. 4. 자산을 늘리는 사람들은 확정 지출을 먼저 관리한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고정비가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통장 잔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확정 지출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다. 집값, 차량 유지비, 통신비, 구독료, 대출 상환액 등이 대표적이다. 이 비용들은 한 번 줄이면 매달, 매년 자동으로 절약 효과가 누적된다. 예를 들어 통신비를 1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12만 원, 10년이면 120만 원이다. 고정비 관리의 마법은 여기에 있다. 줄인 만큼의 돈이 자동으로 자산이 된다. 강제로 저축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반면 많은 사람은 이런 지출을 당연한 비용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고정비는 가장 강력한 자산 증식 도구다. 가장 먼저 손대야 할 분야는 언제나 고정비다. 5. 단 하나만 바꿔도 통장은 달라진다. 우리는 늘 큰 변화, 극적인 결심을 꿈꾼다. 하지만 자산의 세계에서는 작은 변화가 가장 큰 결과를 만든다. 하루 5천 원짜리 습관이 연간 180만 원이 되고 10년이면 1,800만 원을 만든다. 매달 자동이체되는 3만 원짜리 구독료가 10개만 되어도 월 30만 원이다. 돈이 모이는 사람과 모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실제 수입보다 습관과 시스템의 차이다. 하나만 바꿔도 충분하다. 지출 패턴을 바꿀 것인가? 돈의 흐름을 단순화할 것인가? 선저축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고정비를 다이어트할 것인가? 이 중 단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통장은 급격하게 회복된다. 그리고 2개, 3개가 바뀌는 순간 자산은 쌓이는 속도가 아니라 불어나는 속도에 들어간다. 결론,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못 벌어서가 아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벌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식을 바꾸는 순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하나의 습관, 하나의 구조, 하나의 선택만 바꿔도 된다. 돈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당신이 만든 시스템대로만 움직일 뿐이다. 그러니 이제 돈이 모이는 시스템을 선택하라. 그 순간 통장 잔고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